새학기를 맞은 홍성의 한 신축학교에서 여전히 공사가 진행돼 학부모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 상황은 어떤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충남과 대전 지역 전공의들의 추가 사직이 잇따르면서 의료 대란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병원은 병상을 줄이거나 직원 무급 휴가 신청을 받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당진의 한 아파트 전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360세대가 한밤중에 정전됐습니다. 다음 날 오후에야 전기 공급이 재개되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며칠 전 운동장이 다 조성되지 않은 채 문을 연 당진의 한 초등학교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아이들을 맞을 준비가 안 된 학교는 이곳뿐만이 아니라는 제보가 충남 방송으로 들어왔습니다. 해당 학교는 어떤 상황일까요? 한범호 기자가 직접 가봤습니다. 놀이시설 주변에 공사 자재와 도구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조경 작업이 안 끝난 화단에 들어간 아이도 보입니다. 출입금지 테이프는 둘러지다 말았습니다. 이곳은 내포신도시의 한 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 올해 이전 신설돼 새학기를 맞았는데 신축 공사를 다 마무리 짓지 못한 겁니다. 입학식 날이 조금 외부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공사가 조금 진행 중인 걸 수 있지만 부모님께 양해 부탁한다고? 공사는 계속됐습니다. 학교 시간 학부모가 찍은 제보 사진. 한쪽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선 급식실 천장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아이들 옆에서 용접 공사를 하고 냄새도 나고 불빛도 튀기고 그 주변에서 또 애들이 놀고 하더라고요. 급식실에서 이제 천장 뜯어서 공사하시는데 조리하시는 분들이 냄비 들고 왔다 갔다. 개교 사흘 뒤 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찾았습니다. 안전을 위한 울타리가 추가로 설치되는 등 주변이 어느 정도 정리됐지만 여전히 온전한 모습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입니다. 바로 옆에 빗물을 받는 관이 있는데요. 철제 부품 일부가 분리된 채 벽 밖으로 노출돼 있습니다. 놀이터는 조달청 검사를 아직 받지 못해 이용을 못하고 운동장도 잔디 수급이 늦어져 흙바닥 상태입니다. 공사가 잘 안 됐다는 부분에서 또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해야 되더라고요. 코로나도 끝났는데 걱정이 되고 이렇게 보내는 게 맞나 싶어서. 교육청과 학교 측은 교실 등 실내 공간이 다 갖춰진 만큼 아이들 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급식실 제보 사진과 관련해선 조리 시간 전 단순한 위생시설 점검이었을 뿐 먼지가 날릴 만한 작업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은 공사는 이번 주에 모두 끝내겠다는 계획입니다. 학교 수업에 지장 없는 때 하고 주말 공사를 이용해서 이번 주 중에 다 완료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띠를 두른다던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늦어진 건 시멘트 수급 지연과 잦은 비 때문입니다. 개교 이후에도 운동장 조성이 안 된 당진 초등학교와 같은 이유입니다. 필수 교육시설인 만큼 공사 기간을 넉넉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 지역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2명이 추가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7일 낮 기준 천안 단국대병원에서 전공의 2명이 추가로 사직서를 내며 사직 인원이 109명으로 늘었습니다. 충남 지역 대형병원 2곳의 미복귀 전공의는 19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 순천향대 천안병원에 복귀한 전공의 1명을 제외하면 추가 복귀자는 없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수술과 입원 건수를 줄여가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전기시설 화재로 전기 공급이 끊기며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난 6일 밤 11시 45분쯤 당진의 한 아파트 전기실 분전반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아파트 관리자의 자체 진화로 6분 만에 꺼졌지만 360세대 규모의 아파트 전체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전기 공급은 7일 오후 2시 재개됐습니다.
금품이나 식사를 대접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기사 간혹 접해보셨을 겁니다.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부 행위가 가능해지면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이나 식견,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겠죠.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부 행위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을까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정당의 대표자와 후보자, 입후보 예정자는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해 그들의 배우자 또한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 행위가 금지됩니다. 위반되는 기부 행위는 이렇습니다. 선거 구민의 행사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역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을 선물로 제공하는 행위,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귀향 귀경 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나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모두 위반 사례에 해당합니다. 만약 선거법을 위반해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받은 사람 또한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혹여 선거법을 위반한 기부 행위를 발견했다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선거 문화 정착, 바로 유권자 여러분의 힘으로 이뤄집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박주연입니다. 인프라적으로는 사실 완벽하지 않은 프로덕트를 가지고 시장에서 검증을 계속 해나가는 데 있어 스타트업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특히 아직 레퍼런스가 없다 보니까 그 레퍼런스를 처음 만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정부기관, 다른 스타트업들에 충분히 좀 저희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정책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스타트업적으로 지원 정책들을 말씀드린 비용적인 부분에서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그 부분이 크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단순한 뭔가 네트워킹 행사보다는 조금 더 각 스타트업들이 실제로 만들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더 마련되면 더 스타트업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겨울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인삼 농가에 피해가 우려됩니다. 어린 인삼인 묘삼에 일찍 싹이 날 경우 상품성이 떨어지고 바이러스에 걸릴 수도 있어 채굴 시기를 앞당기는 게 중요한데요. 네, 충남도 농업기술원 김선익 인삼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올겨울 평년보다 기온이 높았습니다. 충남 지역 인삼 농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충남의 인삼 재배 면적은 2,480농가 2,290헥타르로 전국 재배 면적의 1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삼의 출하 시기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8도 높아 출하 시기가 5에서 7일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묘삼은 채굴하여 쉽게 하여야 하는데, 채굴 시기가 늦어지면 조기에 출하한 묘삼은 냉해가 발생하며, 냉해가 받은 인삼은 제피곰팡병이 발생하여 피해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농가에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평균 기온이 상승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묘삼 캐는 시기를 앞당겨 조기에 수확하여 선별한 후 저온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발래에 의한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고, 식재 전에는 병 발생이 되지 않도록 약재를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현재 충남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에서는 기상 환경을 분석하여
영농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기상 변화에 대응 가능한 신품종과 해결함 시설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 현장 컨설팅, 상담 등을 통해 인삼을 재배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선익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홍성 예산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경선을 거쳐 후보 단일화에 나섭니다. 진보당 김영호 예비후보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조 예비후보와 여론조사 형태의 경선으로 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예비후보는 지난 5일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야권 단일화를 공식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무소속 어청식 씨는 양승조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예비후보를 사퇴했습니다. 서산 성현 버스 정류장에서 서울 남부터미널까지 가는 시외버스 노선이 개통됐습니다. 해당 노선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용이 급감하면서 폐지됐으며 점차 이용이 늘어나며 다시 개통됐습니다. 시외버스는 성현에서 출발해 대산터미널과 당진 송악 이주단지를 거쳐 서울 남부터미널까지 운행합니다. 버스는 서산과 서울에서 각각 하루에 2회 운행됩니다. 이번 버스 노선 개설로 성현 대산 지역 주민들이 서울을 오갈 때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시간 단축은 물론이고 시민 편의와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당진시가 신종 홍보관, 이른바 떴다방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나섭니다. 당진시는 이번 달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판매업 피해 접수 창구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떴다방은 방문 판매업의 한 형태로 운영 시 문을 잠그거나 고령층만 출입하기에 단속이 어렵습니다. 당진시는 떴다방이 무료 공연과 사은품을 미끼로 건강기능식품을 허위 과대로 광고하고 비싼 가격에 판매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진시가 지난 2년간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로 폐가전 480여 톤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는 지난 2022년 비영리 단체인 이순환 거버넌스와 협약을 체결하고 중소형 폐가전 수거함 85개를 제작해 공동주택 등에 설치했습니다. 수거함을 통한 폐가전 재활용으로 8천여만 원의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고 1,300여 톤의 탄소 배출 감소 효과를 얻었습니다. 당진시는 올해도 40여 대의 폐가전 수거함을 추가로 제작해 설치할 계획입니다. 충남경찰청이 대학교 개강을 맞아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천안 아산 지역 대학가에서 6일간 진행됐으며 38건의 법규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헬멧 미착용이 26건, 무면허 운전 12건이었으며 단속과는 별개로 이륜차 관련 위반 행위도 13건 단속됐습니다. 한편 지난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천안 아산 지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4, 5등급 경유차와 지게차, 굴삭기 등 498대입니다.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원 신청한 차량이 3.5톤 이상일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전액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11일부터 태안군청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서산시가 군 복무 중인 지역 청년을 위한 상해보험 최대 보장액을 기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상해 사망과 질병 사망 시 최대 5천만 원이 지급되며 올해 정신질환 위로금과 상해 질병으로 인한 손, 발가락 수술비도 보장 항목에 추가됐습니다. 개인 보험이나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와는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